자, 그럼 이어서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했던 예제 소스를 복사하도록 하겠어요. 이번에는 가장 많이 쓰는 연산자라고도 부르는데 저희가 n은 10값 그대로 두고 1씩 증가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n에다 집어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연히 1이 증가를 하겠죠. 한번 간단하게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 출력하면 11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문장을 워낙에 많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단항 연산자로 아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보시면 결과는 이렇게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얘 말고도 어떤 연산자를 제공하냐면 하나를 더 제공하죠. 이렇게 이 연산자를 제공하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뿔뿔 연산자라고 불러요. 플러스 연산자를 줄여서 뿔뿔 연산자라고 하는데 얘는 앞에 있기 때문에 전이 뿔뿔, 얘는 뒤에 있기 때문에 후이 뿔뿔 연산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1을 증가하는 건 모두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정말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연산자를 두 개를 만들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하나만 만들었을 텐데 이 연산자는 1을 증가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렇게 n 뿔뿔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볼 텐데요. 대부분 이 연산자가 많이 사용되고 얘는 약간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뿔뿔 n은 n을 1 증가시켜라 이런 뜻이에요. n 뿔뿔도 n을 1 증가시켜라 라는 뜻인데 우선 연산자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는 소괄호 연산자를 이길 수 있는 우선순위 연산자는 없고요. 다음에 뒤에 가보면 뭐 구조체를 사용하는 뭐 이런 연산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뿔뿔 마이너 연산자가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에 해당해요.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가 낮은 연산자는 바로 는이 되겠습니다. 는, 대입해라라는 는이 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라는 건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하면서 알아가면 될 텐데 갑자기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이 두 개는 보시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면 차이점이 없어요. 왜냐면 1을 증가해라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얘를 써도 11이 되는 거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얘를 써도 11이 되는 거고 둘 다 1을 증가하라는 연산자거든요. 그런데 얘가 대입 연산자와 함께 다른 연산자와 함께 사용이 되면 결과치가 조금 다르게 출력이 됩니다. 예로 여기에 r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어요. r을 만들고 r은 뿔뿔 n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뿔뿔 n. 이건 무슨 뜻이냐면 n을 1을 증가시켜서 r에다 넣어라 이런 뜻이니까 제가 한번 두 개의 원소의 값을 출력을 해볼게요. n도 출력하고 r도 출력하고. 그럼 둘 다 얼마가 출력이 되겠어요? 출력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뿔뿔 n 1을 증가시켜서 11값을 다시 r에다 넣어라 그러니까 둘 다 11값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하시고 네. 자, 한번 다시 복사를 해서 그런데 이 뿔뿔 연산자를 후이 연산자로 만들면 후이 뿔뿔 연산자로 만들면 자,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r의 결과치가 11이 되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얼마가 출력이 돼요? 10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닙니다. 연산자의 우선순위 바뀔 수는 없고요. R은 뿔뿔 n 이거야. 1을 증가시켜서 넣는 거니까 둘 다 11이 되죠. 둘 다 11이 되는데 지금처럼 n 뿔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선순위가 얘가 높아요, 얘가 높아요. 당연히 뿔뿔 연산자가 훨씬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연산이 먼저 돼요. 그런데 이 연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면 최소한 n의 내용물을 가져와서
2를 더한 후에 다시 n에다가 저장해라라는 명령들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n 뿔뿔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 메모리예요. 메모리가 n이 있는데 여기는 처리 장치인 CPU예요. CPU. 적어도 여기에 10이 있으면 이 10을 11로 증가시킬 수 있는 놈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11이 돼요? 그럴 수가 없죠. 이 내용을 CPU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n에 있는 내용물을 읽어와서 ALU에 의해서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합니다. 합을 구한 다음에 11로 만들어서 다시 11을 여기다 써야지만이 n이 11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얘를 리드하고 얘를 증가시키고 얘를 라이트하는 연산이 수행돼야지만이 이런 n 뿔뿔이 수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연산들이 있다 보니까 뭐까지는 여기서 수행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값을 가져와서 증가를 하는 것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는 11로 만든 것까지는 계산이 돼요. 그런데 이 값을 여기다가 쓰는 이 동작은 언제 하냐? 이 문장을 벗어날 때. 이 후위 연산자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문장을 벗어날 때 n에다가 계산해놨던 이걸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곳에다 보관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 임시적으로 보관을 했다가 이 문장을 벗어날 때 n을 변경해라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어셈블리 코드로 변환을 해보더라도, 기계어로 변환을 해보더라도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연산이 되긴 했지만 아직은 11이 아니에요. 아닌데 이 문장을 수행하면 n에서 다시 값을 가져와라니까 n은 얼마예요? 10이죠, 10. 그러니까 10을 가져가서 r의 결과, r도 메모리에 이렇게 할당이 돼 있고 r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을 가져가서 10이 되는 거죠. r을 10이 되고, 이 문장을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때 조금 전에 계산해놨던 값이 얼마예요? 11이었죠? 그 11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11. 그래서 이 문장을 벗어날 때 R은 얼마가 되지만, 10이 되지만, N은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두 연산자가 같지 않아요.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이고, 이렇게 독립적으로 쓰이면 결과가 같지만, 다른 연산자와 이렇게 결합돼서 쓰면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별거 아니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반적인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1을 증가시킬 때는 항상 얘를 쓰는 거예요. 1을 증가시킬 때 얘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냐하면 얘는 특수 목적에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명확하게 하고자 할 때, 이 문장을 벗어날 때 1을 증가시켜라, 이걸 명확하게 하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놈이거든요. 다음에 가보면 알아요. 리턴하기 직전에 리턴은 하고 1을 증가시킨다든가, 원소에, 배열에 들어있는, 카운트 변수를 적용한 다음에 이 문장을 벗어날 때 1을 증가시킨다든가. 어렵네요. 이렇게 막 어려워하시면 안 되는데. 네, 실수했어요. 그러면 이게 또 어렵게만 느끼시니까,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정리하죠. 우리가 1을 증가시킬 때는 항상 얘를 쓴다. 그런데 얘는 그럼 언제 쓰냐? 바로 이걸 명확하게 하고자 할 때, 이 문장을 벗어날 때 1을 증가시켜라 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자 할 때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 한번 증가시키는 코드가 있다면, 얘하고 또 짝을 이루는 반대가 있어요. 반대가 한번 써볼게요. 뭐가 있어요? 감소시켜라. 마이너도 있어요. 그래서 감소시켜라. 이것도 똑같습니다. 전이 마이너도 있고요. 후이 마이너도 있어요. 그래서 1 증가시켜라, 1 감소시켜라. 이거는 지금 값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얼마 하겠어요? 10. 그리고 벗어나면서 n을 9로 만들 거니까 얘는 9와 10의 결과치가 출력이 되겠죠? 네.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우리가 실제 항상 이런 연산자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익혀야 한다,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 애울 필요 없다까지 지금까지 강조를 해왔는데, 이제 이 연산자는 애우셔야 돼요. 마음이 아프다. 그죠? 다음 시간에 오실 때는 애워갖고 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이제 애우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 우선 논리 연산이라는 건 참 거짓말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만을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항 연산, 그러니까 A라는 B라는 인풋이 두 개인 이항 연산 하나, 네 가지가 있어요. 논리 연산에는 네 가지가 두 개 너무 폭이 넓으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짧게 가겠어요. A, B 너무 짧은가요? 네, B 그 다음 또 A, B 그 다음 여기는 단항 연산자 A의 나트가 되겠죠. 그럼 결과치를 일반적으로 F라고 하니까 자 인풋이 두 개면 참 거짓말으로 하니까 두 개니까 두 개씩 해서 2에 2승해서 4개가 되겠죠. 0으로 표기를 할게요. 거짓, 참, 거짓, 참 이렇게 인풋이 몇 개가 있을 수 있겠어요? 4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때 이 결과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와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짓, 참, 거짓, 참, 거짓, 참, 거짓, 참 일 때 F 결과치를 봅시다. 얘는 인풋이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단항 연산자예요. 0일 때, 1일 때. 나트니까 이건 보나마나 1, 0 이렇게 나트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네요. 4개의 연산이 있는 논리 연산에는 얘는 뭐라고 부르냐? AND입니다. AND. 얘는 뭐라고 부르냐? OR라고 부르고요. 얘는 XOR라고 부르고요. 얘는 NOT라고 부릅니다. NOT. 이렇게. 우리한테는 몇 개가 있어요? 바로 4개의 논리 연산이 있다. 그런데 논리 연산도 이 앞에 뭐가 있냐면 값에 대한 논리 연산이 있고요. 값을 가지고 논리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에 대한 논리 연산이 있어요. 비트에 대한 논리 연산, 비트를 가지고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사실은 비트의 논리 연산은 진짜로는 논리 연산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논리 연산으로는 결과치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논리값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 아니면 거짓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트는 논리 연산을 수행하고 나면 값이 나오거든요. 값이. 정수값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선 AND는 그리고입니다. 둘 다 참일 때. 그러니까 얘는 교집합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거짓이다. 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논리회로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니까. 자, 5원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다. 합집합 또는이에요. 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참 얘만 거짓인 거죠. XOR는 이게 익스클루시브 OR라는 건데 우리말로 배타적인 O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를 때만 참 그리고 같거나 다를 때 그러니까 서로 00으로 같고 11로 같죠. 그러니까 00. 그 다음에 NOT는 말 그대로 인풋이 하나 들어오면 반대를 취하는 거예요. 0이면 1로 만들고 1이면 0. 아시겠죠? 이렇게 4가지의 연산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값에 대한 논리 연산은 3가지예요. 사실은 값에 대한 논리 연산은 이 연산자 쓸게요. 여기다 AND 이게 연산자예요. AND M% 2개. 5원은 이게 5어예요. 저희 역슬래시 키보드로 말하면 역슬래시 바로 백스페이스 그 바로 뒤에 있는 거 왼편에 있는 거 그 우리 환표시라고 하죠. 역슬래시 바로 위쪽에 있는 거 짝대기 요거 2개. XOR는 없고요. 값에 대한 논리 연산 XOR는 없다. NOT는 느낌표입니다. NOT는 느낌표. 값에 대한 논리 연산은 얘는 거의 비슷해요. 1개. 얘도 1개. 얘는 꺽쇠예요. 꺽쇠. 그리고 얘는 이렇게 물결 표시 해서 비트 연산은 이렇게 4개의 논리 연산이 존재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외워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암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실질적으로 연산을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여기까지 복사를 해놓을게요. 네, 연산을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 인트형 A는 5라고 하죠. 인트형 B는 3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 저희는 참거짓을 정수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A and B
이렇게 O와 B 얘는 A의 나트 다낭 연산자, 얘는 B의 나트, 이렇게 얘를 논리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갑 논리 연산자. 네. 한번 해보실까요? 결과치도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한번 얼마가 출력될까 확인을 하시고, 네, 출력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거와 같습니까? 분명히 제가 그거 이야기했는데, 논리연산은 참 거짓 가지고 논리연산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A와 B를 논리연산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A와 B를 논리연산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네, 다른 언어에서는 이건 에러예요. 안 되겠죠. 하지만 C나 C++에서는 이게 가능합니다. 왜? 네, C나 C++은 정수가 바로 참 거짓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A는 얼마예요? 5.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B는 3.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그러니까 결과는 얼마? 참의 결과치가 되겠죠. 5어도 뭐가 된다? 참의 결과치가 되겠죠. A는 참인데 나트를 붙였으니까 거짓인 0이 될 거고요. B에도 나트를 붙이면 3은 참인데 거짓인 0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과치를 출력하면 얘는 참이니까 얼마가 출력돼요? 1. 얘는 참이니까 1. 둘 다 거짓이니까 얼마가 출력되겠어요? 0. 이렇게 출력되겠죠. 하나만 바꿔볼게요. 얘를 바꿨어요. 얘를 바꾸고 출력을 해보시면 B가 이제 0이니까 정수는 0일 때 거짓이죠. 그래서 01, 01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C나 C++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가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논리 연산은 참거짓 가지고 연산을 해서 참거짓을 만들어낸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참거짓의 연산을 가지고 참거짓의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값에 대한 논리 연산이 된다. 자, 다시 여기를 3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3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AND를 이렇게 하나, OR을 이렇게 하나, NOT를 exclusive OR을 하나 더 하고요. 여기를 이렇게 6자 위에 있는 거, 숫자 6자 위에 있는 겁니다. 여기는 물결 표시, 이거는 1문자 왼편에 있는 문자가 되겠어요. 이렇게 물결 표시 A, NOT, B의 NOT 이렇게 했습니다. 일괄성이 없으니까 코드는 일괄성이 생명이에요. 일괄성이 없으니까 네. 자, 이거 이제 지울게요. 네,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미 다 외우셨죠? 다 외우셨을 거라고 보고 자, 이거는 인트 형식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인트 형식. 이거 몇 바이트짜리예요? 네, 4바이트짜리예요. 4바이트짜리. 그래서 비트로는 몇 비트냐면 8888, 그래서 32비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5니까 정수를 보관해라 그러면 5니까 정수를 보관하면 000000 이렇게 쭉 해서 여기가 얼마냐면 결론적으로는 101입니다. 5가 101이에요. 이진수로 101. 네, 이거는 꼭 공부하시라 그랬죠.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할까요? 이진수, 8진수, 16진수 변환 기가 막히게 잘 하셔야 됩니다. 눈 깜짝하면 팍팍 나오도록 연습을 하시고, 이진수하고 10진수 변환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연습을 잘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이건 5값이에요. 5값이고 3이라고 하면 11, 0, 000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몇 개의 비트가 있을 거냐면 32개의 비트가 있을 거예요. 32개의 비트가. 자, 이때 이게 비트 논리 연산이니까 비트 자리가 동일한 곳을 하나하나 비트 연산을 하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1, 1, 그러면 1, 1은 뭐가 되겠어요? 결과치가 1이 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1이 되는 거고, 0, 1은 결과치가 뭐겠어요? 0. 참 거짓이니까 0.
00, 거짓이니까 00000 되겠죠. 그래서 AND의 결과치는 뭐가 될까요? 5값, 3값의 AND의 결과치는 네, 이렇게 값이 나와요. 1이라는 정수죠? 네, 이게 어려워요. 뭐, 반복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원은 둘 중에 하나만 참이더라도 참이잖아요? 자릿수가 같은 것끼리 1 참, 0 1 참, 1 0 참, 0 0 0 0 0 0 모두 거짓. 그래서 111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7의 결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끼리 연산을 해서 참거짓의 비트 값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결론은 비트의 논리 연산은 실제 논리 연산은 아니에요. 그냥 비트 연산이라고 부르긴 한데 저희는 논리 연산을 각 자리가 비트의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거니까 논리 연산이라고 부를게요. 비트의 논리 연산은 뭘 만들어낸다? 정수값을 만들어낸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정수값. 실질적으로 논리 연산, 이런 OR, 이런 NOT는 뭘 만들어내고 참거짓값을 만들어내고 얘는 정수값을 만들어낸다 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exclusive OO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네. exclusive OO는 두 개가 같으면 0, 두 개가 다르면 1.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4자리, 2자리죠. 그래서 결과치는 얼마가 되겠어요? 정수 6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실력이 아직 저 나트를 할 실력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우선 3의 나트는 마이너스 정수로 4고요. 5의 나트는 마이너스 정수로 6입니다. 그런데 잠깐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저희가 비트 수가 엄청 크면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의 비트 수는 4비트로 저희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4비트 가지고 우리가 정수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수 표기법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정수 표기법을 공부하고 있다. 자, 정수를 표기할 때 우리가 4비트를 사용한다면 여기도 0, 1이 올 수 있고 여기도 0, 1이 올 수 있고 여기도 0, 1이 올 수 있고 여기도 0, 1이 올 수 있으니까 총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를 따져라. 그러면 2의 사승이 몇 가지겠어요? 2의 사승이 얼마죠? 그렇죠. 16가지예요. 16가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걸 0부터 정수를 표현하고 싶다. 그럼 16가지니까 0부터 표현하면 얼마까지 표현할 수 있겠어요? 15까지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0은 0000이라고 약속을 하자. 이렇게 1111은 우리가 15라고 약속을 하자. 그래서 총 몇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16가지. 그러면 정수로 0부터 15까지 0을 포함한 양수 쪽만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습니까? 그런데 정수에는 양의 정수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죠? 음의 정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드 형식, 언사인드 형식이라고 해서 부호 있는 정수와 부호 없는 정수에 대해서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4비트 가지고 정수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방금 이거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비트의 개수는 16개밖에 없어요. 16개밖에. 어찌됐건 그걸 나열하면 이런 거예요. 0000을 기준으로 쭉 쌓아 올려서 11111까지 16개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죠. 이거의 가지수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음수도 표현하고 0도 표현하고 양수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공평한 걸 좋아하니까 반절을 뚝 잘라서 8개는 양수를 표현해야 되겠죠? 양수를 8개는 몇 개를? 8개는 음수를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딘가에는 0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합이 16개가 돼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양수 쪽에다가 0을 포함합니다. 양수 쪽에다가. 그래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0, 0, 0, 0이 0이에요. 1, 0,
0, 0, 좀 빨리 쓸게요. 10, 00, 00, 11.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0, 1, 1이 얼마가 되겠어요? 7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포함한 점점점점 7까지가 바로 양수 쪽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음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8개 음수 8개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양수 쪽은 모두 다 이게 MBCS라고 해서 최상위 비트는 얼마가 되죠? 0이 된다는 걸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모두 다 뭐게 되겠어요? 1, 0, 0, 0부터 1, 0, 0, 1까지 해서 점점점 가면 1, 1, 1, 1까지 표현을 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얘를 마이너스 2라고 하자. 얘를 마이너스 8이라고 하자. 그래서 음수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8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안 되면 다음에 또 반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달리도록 하겠어요. 자, 어찌됐건 여기에 보면 1의 자리가 모두 다 뭘 나타낸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최상위 비트가 1일 때 음수가 된다는 걸 사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면 우선은 이걸 보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양의 0, 음의 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이 최상위 비트가 1이면 음수라고 그랬고 최상위 비트가 0이면 양수라고 했으니까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왜 더 큰 문제가 있냐면 여기다가 1을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에다가 1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트가 돼야 되는데 그걸 논리 게이트를 이용해서 얘에다가 1을 더해가지고 얼마가 되는 거냐면 1, 0이 되잖아요. 여기다 1을 더하면 비트 수로 1, 0이 되는 거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로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계를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요. 어떻게 뒤집냐? 바로 똑같아요. 방금 여기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1111, 얘를 1110, 얘를 1101 이렇게 해서 점점점점 그럼 어디까지? 1000까지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어려우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얼마라고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얘를 얼마라고 하냐? 마이너스 2라고 하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얘를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점점점점 얘는 얼마? 얘는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8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사라지냐? 아까 가장 골치가 아팠던 거. 얘를 1을 더하면 얘가 돼야 되고, 얘를 1 더하면 얘가 돼야 되고, 얘를 1 더하면 0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가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다 1 더하면 1111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1 더하면 11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을 더하면 1이 0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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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자릿수가 없으니까 떨어지고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와우. 우리가 회로를 만들기가 쉽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체계를 뭐라고 하냐?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게요. 얘를 2의 보수라고 합니다. 얘를. 음수는 저희가 정수를 표현할 때 음수는 그래서 우리가 뭘로 표현한다? 2의 보수로 표현한다. 아시겠어요? 이게 2의 보수. 2의 보수는 1의 보수에 1을 더하면 되는데 1의 보수는 1에서 현재 자기 수를 빼면 되거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어디까지만 이해하시라고요? 바로 이와 같은 체계를 따른다 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모든 비트가 1로 만땅된 게 마이너스 1이에요. 모든 비트가 1을 만땅된 놈을 하나 뺀 게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3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럼 마이너스 4는 여러분들이 쉽게 예측할 수 있어요. 얼마예요? 11, 0, 0이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아주 좋아요. 다행입니다. 쉽지 않아요. 처음에 이걸 할 때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기초가 되어 있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봐봐.
0, 0, 0, 0, 1, 1 이게 얼마예요? 3이에요. 3이죠. 3? 3의 결과치. 이걸 나트 치해라 했어요. 나트 치해 볼게요. 나트 치하면 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0이 생략돼요. 0. 나트를 치하면 1은 0으로 되고 1은 0으로 되고 0은 1로 되고 1로 되고 1로 되고 1로 최상위 비트까지 1로 세트되죠. 하셨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최상위 비트가 1로 세트된 앞에가 모두 다 1로 채워진 00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한마디로 3이라는 정수를 우리가 나트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1111111 00. 그래서 얘가 정수 값으로는 마이너스 4. 이 마이너스 4를 우리는 2의 보수라고 한다. 그래서 음의 정수는 2의 보수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수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3을 나트치하면 마이너스 4가 돼요. 하나 더해서 마이너스만 붙이면 돼. 5를 나트치 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6이 돼. 10을 나트치 하잖아요? 그럼 얼마가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11. 우린 산수를 잘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이의 보수로 표현을 되면 이렇게 음수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어요. 요 표현 있죠. 요 표현을 저희가 하나만 더 복사해서 여기 D를 16진수로 출력하려면 X를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들. X. 그것도 대문자로 출력하려면 대문자 X를 쓰시면 돼요. 써볼게요. 저희가 얘를 대문자 X. 저희가 아직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걸 한 것 같아요. 조금 후회가 됩니다.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렵다고 지금 각인이 될까봐 조금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똑같은 값이에요. 얘는 정수로 출력해 본 거고 얘는 16진수로 출력해 본 거고 얘는 정수 10진수로 출력해 본 거고 얘는 정수 16진수로 출력을 해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출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네,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했더니 얘는 FA가 출력되고요. 얘는 FC가 출력이 돼요. 아시겠어요? 왜 FC인지 알겠죠? 여기 보세요, 여기. 이 앞에는 모든 애들이 111로 세트되어 있으니까 모두 다 뭐겠어요? F겠죠, F. 16진수니까요. F, 7자리. F 7자리.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한 자리는 1100, 0이니까. 얘는 8의 자리, 4의 자리니까. 12의 크기는 우리는 C가 되겠죠? A가 10, B가 11, 크기로 따지면 C가 12, 크기를 사용한 16진수의 한 자리니까요. 자, 다시 여기 지웠네요. 2진수, 8진수, 16진수, 2진수하고 10진수하고 변환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는 연습하시고 저희가 공부를 해오신 걸로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거는 사실 그 정수에 이렇게 나트를 취하는 경우는 정수 가지고 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이제 색상 같은 거, 색상을 반전시키고자 할 때, 여러분들 다음에 색상은 RGB 색상으로 표현을 해서 그 RGB 색상을 반전시키고 싶으면 비트 나트만 취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쓰는 거지 이 정수 가지고 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 뒤에 거는 모르시더라도 상관은 없고요. 방금 공부했던 우리가 정수를 표현할 때는 음의 양의 정수 모두 다를 표현한다. 그리고 음의 정수를 표현할 때는 2의 보수도 표현한다. 우리가 아직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부가 좀 더 되면 쉽다. 그때 한번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복사하도록 하겠어요. 네, 시간이 아주 어중간한데 중요한 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 오늘은 맛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산자가 다른 문법과 함께 공부를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연산자는 지금 거의 다 공부한 겁니다. 저희 이제 중요한 연산자가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얘를 M%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얘를 에스트리크 연산자라고 부르고요. 스타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별표라고도 해도 되죠. 일반적으로 에스트리크 연산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를 대괄호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연산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막 궁금하겠죠? 그걸 이용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 n% 연산자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모든 연산자는 어떤 위치에 사용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얘는 뭐죠? 비트 논리 연산자. 이건 비트 연산자예요. A와 B에 AND를 해라라는 연산자예요. 그런데 얘는 단항 연산자. 변수 앞에 사용되는 단항 연산자예요. 이 연산자를 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곱하기 연산자 아니에요. 지금 A 곱하기 B, 이건 이항 연산자. A 곱하기 B를 해라라는 이항 연산, 산술 연산자인데 그 연산자가 아니에요. 얘는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주소 앞에 붙어서 이거는 메모리 참조 연산자 혹은 메모리 액세스, 메모리 접근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주소 앞에 붙어서 단항 연산자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주소 앞에 붙어서 이건 이 주소가 가리키는 메모리의 내용물을 뜻해요. 그래서 얘는 단항 연산자다. 그래서 에스트리크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괄호 연산자는 똑같아요. 얘 두 개는 똑같은 연산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게 편할 때가 있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이 A가 주소라는 가정하에 얘가 주소라면 에스트리크 A와 A를 제로 연산, 여기는 5가 아니에요. 제로예요. 제로 연산과 완벽하게 동일한 내용이 되겠어요. 이걸 확장하면 이런 게 되는 건데 A에다가 I 값을 더해서 메모리를 참조해라 라는 연산과 이 I번째 메모리를 구해라는 연산은 완벽하게 동일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만 언급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죠?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연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것이다. 이 연산을 완벽하게 알아야 저희가 시연화 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포인터와 배열 쪽이에요. 포인터와 배열을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소화를 하려면 이런 연산자를 잘 알아야 되고요. 시연화 같은 경우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아주 용이한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용이하냐면 직접 메모리를 우리가 참조할 수 있고 그 메모리를 연산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할 수 있고 우리가 형식 변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가져오고 싶은 만큼만 메모리를 띄울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 값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산자들을 자기 거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연산자 이어서 할 것이다. 네, 오늘은 좀 힘들었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복습을 충실히 해주셔야 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